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정해졌습니다. 각 후보들 어떤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지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본선행 진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예, 국민의 힘이다. 예, 본선에 진출한 요인,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제가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보였고, 또 제가 이제 당원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 등을 포함해서. 예.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잘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목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상 차린 것, 이거를 주목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너무 오랫동안 이제 구속되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생신상 한번 변변히 못 드셨는데, 지난 2월 2일이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5년 만에 생신상이라도 좀 차려드리자 이래서 간 것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찬을 또 가져가게 됐고 어떻게든 가장 어려운 대통령께 위로와 힘,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전달하는 마음에 전달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나셨었나요? 누구도 지금 만나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죠. 고령이시고. 그래서 이제 간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선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양강 구도라고 하는데 그건 그 구도를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저는 늘 구도로 이겨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이제 4명이 이제 경선을 하는데 목표는 1등입니다. 1등 하려면 지금은 이제 우리 당심이 100%니까. 예. 당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 중심의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총선에서는 이기는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공천도 아울러서 하는데 이기면서 혁신하는 공천을 해나가도록 단계적인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당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정통 보수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당을 다시 일으키고 가치가 충실한 이런 당으로 만들어가자. 이게 정통 보수 동지들의 뜻이었거든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파고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 전략이나 혁신 공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당원 중심 전략이라는 것은 공천보다도 더 큰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당이 의원이나 이런 일부 핵심에 의해서 움직였었는데 우리 지금 당에는 80만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84만. 예. 그리고 400만의 당원들이 있는데 이 당원들이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힘을 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전체가 함께하는 정당, 이게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 대표도 이제 우리 당원 100%로 뽑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책임당원에게 할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와 손잡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측은?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겠죠. 예. 네, 1등하기 위한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누구와 손잡고 되는, 누굴 기대해서 당 대표가 되는 이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1등 1위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밀어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선까지 올라 1위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 이런 전략이신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4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들 다 생각했지만은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모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제가 4강 1등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후보를 도울 것이고 우리 당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예. 근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런 탄핵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탄핵이 우려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우선 안철수 후보의 가치관이 분명치 않다 이런 뜻이겠죠. 안철수 후보의 네, 가치관이 분명치 않다. 어떤 그렇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민주당에 있었고 여러 정당을 만들었었는데 만든 정당마다 다 깨졌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색깔론도 나왔었는데 그런 생각에도 동조를 하십니까? 색깔론이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쓴 일이 없고 예. 저는 우리 당은 정통 보수 정당, 헌법 가치에 충실한 정통 보수 정당,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충실한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우리 당에 모이는 사람은 다 그런 가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근데 국민의힘 상황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21대 총선 때와 좀 비슷하다. 우클릭, 당내 분열, 민심과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죠. 당연히 대통령 따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안에서 예. 그 대통령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도울 부분들을 이제 도와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때 그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면 내가 당선되고 내 미래를 생각하는 이것이 되게 되면 원팀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어렵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준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의 가치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우 존중해야 의원은 됩니다. 예. 이용우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상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하 관계. 예. 대통령은 하여튼 그 국정의 총괄 책임자죠. 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예, 상하 관계는 아니다. 예, 대통령하고 상하 관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 대표가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그런 대통령하고 상하 평등 관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하 관계. 예, 상하 관계. 네, 상하 관계도 서로 존중해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억누르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요.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기는 하나, 의견은 관계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관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언론들의 목소리는 거의 그렇거든요. 예. 그런 우려를 잘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느 한 영역의 책임자가 아니라 국정 전반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 방식이 좀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의 총괄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당무 개입까지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공관위가 구성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는 공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억누르고 대통령이 그냥 무도하게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바람이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당사자 중심으로 다 판단해야 되죠. 거기가 현명하게 해야지 대통령이 말한다고 그래서 또 나오지 말란다고 안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을 전했다면 그런 뜻을 전했겠죠. 그러나 당사자들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도 본인이 의지가
굳건했다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아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네. 그 고민의 종합판이 이제 그 판단이니까. 예. 그 자체는 난 그 잘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그 어떤 강한 압력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 대응하실 겁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 없을 것이고 있다 예.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그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과도 소통해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또 조정을 하기도 했고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안철수 후보에 관해서 당내 그 당의 가치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님이 또 당대표가 되면 당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정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예. 예를 들면 그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 후보가 된다. 그건 맞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역할을 잘 했고 마지막에 그래 정권 교체에도 기여했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당에는 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정당,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뭐 민주당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당 안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람 귀한 존재입니다. 우수한 예. 분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천하람 후보의 급부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천진 이런 것도 이 카드 뉴스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막 몰고 다니더라고요. 예. 어떻게 우리 당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또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비하하고 예. 또 누굽니까? 박근혜 전 김대중. 예. 김대중 대통령은 또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폄하하고 이런 발언들이 이런 발언을 아주 떳떳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당하고 가치가 다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 홍교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